마침 추미애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더 이어나가면은 지난번에도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표서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느냐 안 내느냐 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추미애는 말만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했지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직서도 안 내고 그래서 문재인이 경질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직서를 내야만 꼭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게 뭐 법적인 뭐가 있나요? 저희들도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나올 때는 사직서를 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직은 그런 거는 필요는 없지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로 이제 그 사표를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전자결제를 하거든요. 결제는 이제 면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류도 내고 하는 게 이제 일반 공무원은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정무직은 다릅니다. 정무직은 이제 장관이나 총리들 있죠. 거기에 종이 내야 됩니까? 그냥 조국이는 그날 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기자회견 춘추관에 가가지고 나 오늘부로 그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이고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뭐 박범계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판례가 이제 그 사표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요식행위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지금 추미애가요. 뭐 박사님이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고 사의를 표명당한 거죠. 사의를 표명당한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옛날에 좌파들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당한 거예요. 자살당한 거는 타살하고 비슷합니다.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때 윤석열이 2달 정직당한 거 보고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사표 낼 생각은 꿈에도 없고 4시간 전에 야, 검찰개혁 뭐 완수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겨울은 이제 강철로 된 무지개라면서 검찰개혁 264, 예. 264C까지 인용하면서 갔는데 70분 동안 문재인이가 설득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70분 동안 왜? 추미애가 버티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이가 춘추관과 기자회견 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위장해가지고 뭐 사의를 표명해서 뭐 추미애가 미리 대성적으로 결단한 것처럼 꾸미가 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추미애를 장관을 안 봅니다. 왜냐면 이게 그 정도로 쇼 해가지고 뭐 사의 표명하고 문재인이도 후임자까지 해라 했으면 후임자 지명하는 순간에 끝났어야죠. 조국이처럼 정말 이게 뒤끝 장렬하는. 그래서 제가 추미애 보고 요즘 공무원 자격 사칭하지 마라. 당신이 이게 무슨 장관이냐. 공무원 자격 사칭죄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네티즌이나 시민들 상당수가 좀비 장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후한무치를 추한무치라고 했는데 정말 지난번 법사위에 또 나와가지고 장관으로 동북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야 정말 후한무치라고 생각했는데 추한무치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동부구치소. 그 어떤 완전히 분이 잡아댔잖아요. 어떤 분이 그 기네스북 있잖아요. 예. 기네스북에 뭐 이렇게 기록을 세우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영어로 이게 써져 있는 게 영어로 이게 N, A, M, T, A, T, N, A, M, T, A, T 하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N, A, M이면 남, 타트, T, A, T. 탓. 야, 이게 문재인 정권이 세계 기네스북에 남탓 정권 1위로. 야,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써지라니까 처음에 이게 NAMTAT가 뭔가. 보니까 이게 잘 읽어보니까 남탓. 예. 경제, 뭐 외교, 전부 이게 잘못된 거는 다 전 정권 남 탓이고, 잘한 거는 뭐 자기 탓이고, 근데 어떻게 동부구치소 지어진 게 MB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과거 탓하는데, 요런 이제 구조로 지은 거는요,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이게 법원하고 이제 그 법원은 서로 유치하려죠. 교도소는 서로 못 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법원하고 교도소를 한데 모아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님비도 피하면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왜 동부만 나오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들 법무부의 인재, 나아가면 이게 관제, 관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추미애 잘못 추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의 잘못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부구조는 문제, 추재, 관제인데 이게 어떻게 전 정권의 탓이냐? 남 탓을 해도 이게 유분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삼재 딱 들어맞네요. 아, 우리 서 변호사님 이렇게 요새 네이밍 하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가 지금 문제는 아직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직도 장관이나 다름없이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아, 물론은 장관이 무슨 신년사 발표고 또 대통령 저 현충원 가는데 거기 쫄래쫄래 따라갑니까? 어쨌든 지금 첫째는 총리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다시피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좀 독한 말도 막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이 싸움에 자기도 이제 끼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 재보선만 끝나면은 이제 손 털고 나간다, 사임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그러대요. 원래는 이제 그 추미애가요 총리직을 요구했다는 거는 몇 달 전부터 네. 몇 달 전부터 이게 그 이미 나온 이야기잖아 공공연하게. 추미애가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이한테 그 항명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사표도 안 내고 계속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한테 한 자리 요구할 만한 게, 야, 문재인,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그 송철호 사건으로, 그렇지. 너 죽었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탈원전으로 벌써 청와대에 압수수색해가지고 너 죽었고, 예? 내가 아니면 이게 그 라임 옵티머스가 이낙연보다 어디까지 청와대 비서관 다 가고, 그렇게 됐죠. 내 아니면 이게 문준용이, 문다이 누가 도와주냐 말이야. 내가 이게 문재인 너 한 10번은 살려줬는데, 근데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그런 심리 같아요. 그래, 근데 지금 뒤끝 장렬하면서 법무부 장관도 계속 수행하면서 있고, 아마 근데 그냥 평식이면요, 그냥 평식이면 절대 그냥 안 물러납니다. 그럼요. 이 절대 안 사람이 물러나. 뒤끝 장렬하는 보통 여자 아니에요. 예. 옛날에 노무현이 물듯이 문재인이 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총리 자리나,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 또 이게 안 논다 말 안 하잖아. 서울시장하고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박영선이가 자꾸 찜찜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이제 대권 중에서 저울질하고 총리 주면 총리하고 대권으로 가고 총리 안 주면 서울시장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재고 있지 그냥 물러날 여자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 재신임 청원 그 게시판에 추미애 재심면 41만 명인데 지금 대깨문들은 그거 아닙니까? 박주민 당대표, 추미애 대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가 대권 아우라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나간다든지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걸 기자들도 물어봐도 입 뻑 다물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는 또 그 참모진들 또 이 과거 정치했던 사람들은 서울시장 준비설도 있어요. 지금 대깨문들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은 그동안 조용히 자기 이미지를 쌓아왔잖아요. 거기도 추미애과인데 근데 장관하면서 좀 온화한 이미지로 포용적인 이미지로 쌓아왔는데 경선에 나가면 대깨문들의 힘이 더 세잖아요. 박사님 이제 그 말씀 중에 41만 이게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조금 더 이게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41만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는 이제 그 대깨문들의 최대치가 4, 50만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대깨문들 있잖아.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대깨문의 최대치가 한 4, 50만이면 거의 대깨문들이 추미애 지지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게 또 문재인의 특징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이제 전체 국민의 뜻은 무시 잘해요. 근데 이 대깨문들 뜻은 하늘처럼 떠받들어. 문재인의 하늘은 국민이 아니고 전체 백성이 아니고 대깨문이 문재인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야 대깨문이 전부 41만이나 추미애를 위임해? 이렇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총리를 주거나 아니면 이게 서울시장 둘 중에 하나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총리를 하면 서울시장 못 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그렇죠. 대권으로 직행하고 만약에 총리를 못 줄 상황이면 서울시장을 밀어줘. 문재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게 추미애가 문재인을 강박하지 않을까, 협박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건 문재인이 이게 또 끌려가는 거죠.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문재인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버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또 하나는
1월 말 되게 2월 초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범계는 지금 청문 일정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뭐 빨라야 21일이나 27일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장관이 돼갖고 바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추미애하고 심재철이가 미리 지금 다 짜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관여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또 물러나는 추미애가 물러난다고 해서 인사는 뭐 후임 장관한테 밀어놓고 알아서들 하세요 할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자기 사람 또 탁탁 받고, 또 그동안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 박은정이 같은 사람, 검사장도 승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일을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서초동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그 TV조선 보도 한동훈이 이제 복귀설도 이야기했잖아.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범계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이게 한동훈이 복귀시킬 그런 게 없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박범계가 할 가능성이 있죠. 임명 그렇겠죠. 강행하면.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제 며칠 내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심재철하고 추미애가 또는 이제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하고 예. 그다음에 신현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을 짜놓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추미애나 박범계나 청와대나 절대 이게 그 후퇴 안 한다 봅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검찰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 없애버릴 섬멸해야 될 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해가지고 이 한동훈 이제 다시 수사 일선 지검장 복귀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계는 윤석열 총장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현수도 뭐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갈등을 할 필요가 있냐고 조금 이렇게 외양은 거푸장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싸던데요. 근데 이거는 추미애도 협의한다고는 했죠. 아, 그랬습니까? 다만 이게 하루 전날 야 내 방으로 와. 이게 협의입니까? 그건 말이야. 말은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이번 인사해봤자 윤석열 사단은 전멸이에요. 어차피 이 윤석열 사단 중에 저는 검사장으로 신봉수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검사장으로 이게 승진할 가능성은 없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이나 박찬호도 요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두봉 대전지검장 있잖아요. 잘라버리는. 날려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뭐 중용하는 게 박은정이 있잖아요. 이종근이 부인. 이런 사람들에게 29기 승진시키 주고, 박은정이 뭐 자기 사람에게 좀 챙기고, 이성윤이도 이게 뭐 이성균은 어디로? 두거나 제일 중요한 게 넘버 2니까 두거나 아니면 이게 대검 차장. 그러면은 마크맨으로 윤석열. 일선으로 고검으로 보내가는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거나. 일각에서는 고검장 승진시켜갖고 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 지방 이렇게 고검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그러면 이게 자천이거든요. 예. 우리 중앙지검장이 넘버 2잖아요. 예. 다음에 대검 총장을 시키려면 대검 차장 정도는 하는 게 그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앙지검장 비면 또 심재철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해가지고 저는 더 대깨문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윤석열 사단을 학살할 이럴 가능성이 많지. 뭐 유화책을 펴가지고 뭐 좀 이게 이런 온건책 이럴 가능성은 좀 이게 낮아 보인다. 왜? 그렇게 보시죠. 검찰하고 이게 없애야 되거청을. 즉 검찰청 폐지하겠다. 이걸 이게 밀어붙이는 게 당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더 이게 그 보는 거죠. 그동안은 조금 윤석열 사단한테 뭐랄까 배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장이었네, 쇼였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그 법치를 보면서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전부 이게 그 이성윤이 우리 다뤘고 그 외에 추미애 다루고 있잖아. 그 외에 문재인을 보면서요. 모든 게 문재인이 말 한마디에 그 당시에 다 움직여버린 거죠. 그렇죠. 오늘 본행성 조선일보 사설도 나오잖아요. 윤석열 말 한마디에 김학의를 갖다가 출금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2개나 조작해서 한 거.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말 한마디에 그 원전 언제 폐쇄하느냐 해가지고 예. 또 이제 500여 개 이상 자료 삭제하면서 그 조작한 거. 그 다음에 내 소원은 30년형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다. 이것도 이게 그래서 청와대 그 13명 기소됐지만 7개 부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법치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이게 문재인의 지시로 봅니다. 그냥 형식은 뭐 물어본 거죠. 물어보면 이게 질문 당한 공무원은 대통령이 궁금해서 물어본다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송치로 당선시켜. 어떻게든 이게 원자로 폐쇄해. 이런 지시 아닙니까? 질문이지만 지시거든요. 그 한마디에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당시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문주주의. 문재인이 말 한마디 문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아니고 문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고 문치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법에 따라 지배해야 되는데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우리 완전히 법치를 갖다 깨버렸잖아. 이게 문치주의 아니냐. 제가 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문재인한테 있는 것이죠. 거기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추미애가 물러나면 박범계가 인사청문회 관계없이 뭐 임명하니까 될 텐데 이 박범계는 끊임없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이번에는 또 그 부인의 임대료 소득 이런 부분을 또 누락 비슷하게 해갖고 200만 원 정도의 그런 또 세제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니까 도대체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 전에도 뭐 땅 매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자기 불찰이다 하는데 불찰이면 됩니까? 그 박사님 이제 조금 전에 뭐 누락 비슷하게 했다는데 누락 비슷하게 아니고 명백하게 누락을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명백하게 누락했지 뭐 누락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박범계 있잖아요. 제가 종편이나 유튜브인데 방송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삼불가론부터 시작했어요. 박범계가 옛날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편 의인이라 했다가 형, 또 이제 그 선택적 정의 아니냐고 몰아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불가. 그리고 이제 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있죠? 조재현 대법관. 거기에 살려달라고 해봐라 갑질한 거 있잖아요. 3천만 원 예산. 이게 두 번째 불가. 그 다음에 대전에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잖아. 김소연 변호사인데 그 박범계 밑에 그 비서관 했던 척건이 1억 요구하고 구속돼 있죠? 그러면서 이게 뭐 명예훼손했다고 소송해가지고 박범계가 1심 졌잖아. 이게 세 번째. 삼불관원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땅을 7살 때 상속받은 아버지 조상 땅 있잖아. 비서관한테 신고했다가 나중에 8년 동안 누락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성관이도 공범 보거든요. 성관이도 땅을 이게 다 조회하거든요. 성관이도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그 땅을 또 천하만데 싸게 팔았잖아, 7억에. 이게 네 번째 사불관원으로 갔다가 또 이게 고시생들 무슨 폭행을 여기 폭행 뭐 쪼쪼쪼가 5불관원 갔다가 아니 박범계도 그 박양파예요. 다만액이 박. 옛날에 조양파 있잖아. 양파 조국이. 아니 어떻게 박범계도 까면 깔수록 노는데 야 이번에 그 임대소득 누락은요. 부인이 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모를 리가 없죠. 같은 부분. 요즘 이게 다 세금 그 안내서라든지 노는데 임대사업자로 자기 이게 인감이나 서류를 떼줘야지 사업자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이 900여만 원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우자 공제 200만 원 그 받으려고 그건 몰랐다는 거고 아니 난 더 웃기는 게 장모님이 다 관리가 몰랐대. 그래서 이게 의심스러운 게 천하만데 싸게 팔고 처족한데 공짜로 정리했잖아 밀양거. 이게 보니까 전부 처가댁 차명재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모님이 연세가 얼마겠어요. 지금 이게 본인이 박범계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장모님이 다 관리한다. 장모님이 집에 쉬고 이게 딸이 관리해도 시원찮은데 야 제가 보기에 그 부인 핑계는 많이 됐잖아요 이까지. 이제 장모 핑계까지 되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갈수록 이게 그 결격 사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그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인사는요 한마디로 이게 법무를 거꾸로 하면 무법이잖아. 전부 이게 무법자 법을 어기는 사람들만 계속 임명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참 법무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뭐 검찰을 포함해서 정말 한마디로 웃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여전히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 꿍꿍이 속을 계속 이렇게 내비치는 것 같고요. 박범계 후임 장관도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5불가가 아니라 최근에 보면 한 10불가 정도로 이렇게 무슨 우리 보통 사람들로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한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쓰는 그 용인스러운 문제 아닌가. 좀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좋은 사람들을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